들어가요.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듣고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 회귀 분석을 하면 그 설명량이 나오고 설명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자 우리 여러분 나눠드렸던 거 그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여러분 얘기 한번 보세요. 그 브랜드 가격 특정 뭐 맛 영양가 신선도 이게 있고 만족도 하나 둘 셋 재구매 하나 둘 셋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회계 분석을 하면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우리로 따지자면 파리바게트 같은 건데 어떤 그 파리바게트에서 브랜드에 대한 거, 가격에 대한 거, 포장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맛이나 영양가 신선도 중에 만족도를 제일 일으키는 게 뭔지 우리가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족도를 이렇게 종속을 넣고 6개를 모조리 이래서 이거 아마 5점 족도를 추천했던 것 같은데 넣고 그 다음에 통계량에서 이거 하고 내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독립변수는 신선도, 브랜드, 가격, 맛, 포장 상태의 영향이죠. 이건데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R 스퀘어라는 게 뜨잖아요. R의 제곱이 뭐냐면 설명량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6개가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데 얘가 R 제곱이 설명량이에요. 그러면 이 6개 중에 다시 얘기하면 얘가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만족도를 몇 프로 설명하냐? 50%. 여기 보면 0.535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뭐냐면 53%를 설명하는 거야. 이거 0.53이니까 53%를 설명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53%를 설명하면 나머지 47%를 설명을 못하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구조 오차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립변수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결국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맛하고 신선도가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그냥 아무튼 예측인 거지만 여기 보면 T가 1.9이고 이상인 게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여기 보면 여기 측정 오차가 가정하지 않는다고 존재함인데 요거 있죠. 여기 요 놈들이 바로 구조 오차인데 뭐냐면 이 두 개가 100%를 설명을 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설명하고 난 나머지 요 두 개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조 오차라고. 제가 이거 고급반 여러분들 나중에 프린트해 와도 되고 여러분들 책에는 그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또 책을 뭐 아무튼 영어 분석에서 아무튼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갖고 뭐 아무튼 그냥 실대로 안 나가고 그냥 이대로 이거리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구조오차는 뭐냐면 한번 따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독립변수가 구조오차는 뭐냐면 이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난 나머지 다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석이든지 여러분 어떤 분석이든지 앞에 있는 게 100%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구조오차는 여러분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쉽게 여러분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통계에서 오차는 그러니까 불일치, 쉽게 얘기하면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가 전체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받는 전체 스트레스, 총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중용 네. 여기서 넘어오는 스트레스가 몇 프로야? 50%. 50%요? 또 스트레스 주는 게 뭐가 있어? 직무. 아, 지금 또요. 사회관계. 이게 릴레이션. 이거 토탈 몇일 것 같아요? 90. 50. 네? 이게 전체가 몇 프로? 그냥 기분 나빠. 90. 90.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틀림없이 10%는 있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10%는. 여기 이제 뭐 지도 교수가 논문 쓰세요. 아 이건 여기 포함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뭐 가정 스트레스도 있을 수가 있고, 옆에 인솔아 대표도 스트레스 많이 줘요. 그 스트레스는 10%. 아 10%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10% 안에 들어가는 거죠. 10%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요인이 어떤 걸 설명할 때 100%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과학은 여러분 사이언스 있죠? 과학은 두 개로 나뉘어요. 실제로 자연과학, 내추럴 사이언스, 내추럴 사이언스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과학이 있어요. 사회과학은 소셜 사이언스예요. 근데 이 자연과학 있죠? 이거는 우리 주로 공대 계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대고 이쪽은 비공대, 그러니까 이과라고 하고 뭐 이과나 공대고 이쪽은 문과 쪽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네. 근데 자연과학 쪽은요, 이 오차가 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 E는 MC 자승 있죠? 이거는 틀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로켓을 쏠 때 로켓 계산 잘못하면 오차가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로켓가 터지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은 그 예를 들면 오차를 안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공대 교수님들은 되게 정확하신 분들이 많고 고지 뭐 융통성이 많이 없어요. 제가 공대 저는 양쪽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 사회과학은요 100%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처럼 아니 우리가 뭘 이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 인지 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프로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차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특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뭐 심리학 쪽 이런 쪽에서는 오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고 난 나머지 이게 바로 분수죠. 적으세요. 그러니까 회귀분 독립 변수만 앞에 설명하고 난 나머지.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다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독립 변수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구조오차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니까 에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독립 변수.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과학 쪽 있죠? 이쪽은 굳이 따지자면 이거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그냥. 그러니까 x가 있으면 y가 이 오차가 없으면 안 돼. 그냥 요 식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과학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건데 오차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애들이 뭐냐? 바로 구조오차. 왜? 예상대로 안 움직인다. 틀림없이 오차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 오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학과 통계의 차이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수학은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는 뭐가 있다? 오차가 있어. 이게 바로 큰 차이입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잘 가르쳐?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 나는 우겨서 수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내 진로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한 두 번 듣고도 모르겠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의 차이. 진정이 생각하고 있어. 수학하고 여러분 통계의 차이가 뭐라고요? 오차가 있다. 그렇지 없다. 오차가 있다. 수학에서는 오차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수학은요. y는 뭐 무슨 x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땡이잖아. 뭐 fx하고 땡인데 통계는요. 우리 여러분 통계는 반드시 뭐가 붙어요? 뭐 fx 붙고 뭐가 붙냐? 에러가 붙어. 통계에서 회기식도 마찬가지. 우리 왜 일반적으로 회기식 쓸 때 베타 제로, 베타 1, x1, 베타 2, x2 하고 여러분 뭐 붙어요? 설명하지 못한 아니라 이거를 넣어줘야 식이 돼요. 이 에러가 있고 없고가 수학과 통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 측정 오차는 오시기는 나오시네. 측정 오차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제 구조 오차만 여러분 확실히 하나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접 효과, 총 효과, 간접 효과는 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5개가 사용이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건데 이 5개 그러면 경로 분석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니 여러분 진짜요. 그 아까 공대나 이공대 쪽은 에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대 교수님들이 제가 절대 누가 낫다는 게 아니고 공대 교수님 생각하거나 다른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경영대 교수님 내가 항상 오차를 생각을 하잖아. 이게 100% 뭐든지 100% 설명 못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폭넓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양쪽 다 해봐서 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부터 사용하는 5개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방정식 모델을 할 때 이 5개 선을 벗어나질 않아요.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노트 가지고 여러분 뭐 적을 분들은 적고 다음 이거 줬으니까 좀 카피를 좀 프린터를 해왔으면 좋은데 아무도 안 해왔어. 자, 일단은 인과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 모델. 인과 모델이 있는데 우리 이제 경로 분석할 때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인과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림이 크게 5개인데 하나씩 그려볼까요? 이게 하나가 있고 여러분들 그 에이모스에 다 이거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이게 인과 모델인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 x가 반드시
Y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예를 들면 시험 공부 시간이 성적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인이 되는 놈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과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상관도 했었죠. 이게 뭐냐면 얘는 상관 모델이에요. 얘는 뭐냐? 인과 모델하고 상관 모델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을 만들 때 어떨 때 상관을 주고 어떨 때 인과를 써야 되냐? 얘는 키하고 몸무게처럼 네. 원인하고 결과가 어중간해요. 이게 뭐가 원인인지 뭐가 결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키하고 몸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성장할 때 키부터 크고 몸무게 들어요? 아니면 몸무게 들고 키부터 커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동시에. 그래서 인과는 여러분 이제 이 두 개 차이 잘 들으세요.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인과 모델은 독립하고 종속 변수에 순서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박사 하실 분들이나 박사 관련되시거나 지금 박사분들이거나 미래 박사 하실 분들 이거 논문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상관 모델은요 순서가 앞뒤를 바꿔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시험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가겠죠. 토익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거는 얘를 바꿔봐요. 바꾸면 여러분 성적 좋아지면 공부해요?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바꾸면 인과 모델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상관은 키하고 몸무게 있잖아요. 몸무게랑 키를 바꿔도 말이 돼요. 두 번째 시간차가 존재해요. 자 이게 뭐냐? 인과 모델은 반드시 선행 연구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네, 시험을 점수를 맞는 거지. 근데 키하고 몸무게 상관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차를 봤는데 인과 모델은 시간차가 있고 상관 모델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고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 상관은. 자,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저도 담배 끊어야 되는데 제조사에서 담배 제조사에서 뭘로 가냐? 자, 여러분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골 때리는 게 이렇게 인과관계로 흡연하고 폐암을 인과관계로 몰아가 버리면 100% 제조사가 진다. 그런데 얘를 상관으로 넣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폐암을 담배를 피는 사람이 폐암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건 담배 산소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100% 부인들이 책임을 지는데 상관으로 몰아가는 건 뭐냐면 아니 그냥 우연히 담배 피는 사람 중에 폐암도 많은 거야. 얘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담배 안 피는 사람도 폐암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로 몰아가는 거야. 우리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조사가 피하려고. 요즘에는 워낙 의사들이나 폐암이 그러니까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많이 논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물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얘가 원인이 아니고 담배 피는 사람들 중에 그냥 폐암이 많은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동시에 많이 나.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고 우리 원인이 아니고 그냥 두 개 동시에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몰아갔어요. 그러면 이게 상관으로 보면 뭐가 되냐? 우리가 원인이 아닌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다가 박살났죠. 그래서 담배 제조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그 원인하고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있죠? 아 이것까지 하나만 더 설명하고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 쌍방향 인과 모델이에요. 쌍방향 인과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배우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막 선을 그을 때, 그러니까 모델을 막 이렇게 만들었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그걸 보여줄게. 왜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는지. 자, 그러면 이 쌍방향 인과 모델은 얘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얘랑도 비슷한데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요. 자, 첫 번째 쌍방향 인과 모델은 뭐냐? 첫 번째 인과 모델하고 다른 건 뭐냐면 쌍방향 인과 모델이 얘는 원인이 결과로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스포츠로 따지면 양궁 같은 거야. 내가 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화살이 나가서 반역에 꽂히고 끝이에요. 그런데 쌍방향 인과 모델은 탁구처럼 내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가잖아요. 근데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돌아와요. 어떤 건지 아세요? 광고와 매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고 매출 이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첫 번째 돈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 대박이 터졌네. 그래서 매출이 올랐죠. 그런데 그 오른 매출로 다시 더 비싼 광고를 한 거죠. TV 광고를 해서 다시 매출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결과에서 끝나는데,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왔어요. 사시 공부 피 터지게 해가지고 사시 통과했어. 그러면 또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뭐 사시 3번, 나는 뭐 고시 3번 하겠다 하면 또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결과가 끝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원인이 가서 결과가 가서 다시 원인이 가서 결과가 가. 이 광고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잊혀졌던 카페변. 아니 제가 한국 와서 진짜 제가 대박 터친 게 카페변에, 지금은 물론 완전 망했지만 제가 미리 하고 싶은 얘기가 80개 했을 때 1000개 만들고 저는 그만두고 나왔어요. 진짜 저는 카페변에가 잘 안 된 이유를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제 뭐 TV에나 이렇게 실패 사례로 나와 있는데 그건 좀 달라요. 아무튼 전 1000개까지 하고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카페변에가 처음에 원래 그 스타벅스에서도 광고 안 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때 뭐 한예슬 뭐막 최수 그 누구죠? 한예슬이랑 송승헌 해갖고 막 대박 나가지고 계속 했었잖아. 그 덕에 아니 내 얘기하려고 그 덕에 송승헌하고 봤다고 얘기하려고. 송승헌 봤어요. 근데 제가 눈이 나쁘거든. 제가 눈이 나쁜데 어디서 누가 이렇게 오는데 진짜 걔만 보이고 옆에 다 투명인간이 몇 명 같이 오는데, 아 그래 느꼈어요. 제 옆에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뭐 그 VIP들 따로 모여가지고 커피도 하고 있는데 아 인간성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 느꼈지. 옆에 가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에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선순환이나 악순환으로 구조를 가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랑 상관이랑 쌍방향 인과 모델은 또 차이가 뭐냐? 얘랑 차이는 상관 모델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얘는 시간차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아셨죠? 이제 물어봐야지. 그럼 내 눈을 아무도 안 봐야지. 여러분 여기 이거 이해 다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분만 더 할게. 인과관계랑 상관 모델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변수를 독립하고 중속을 바꾸면 말이 안 돼요. 말이 돼서도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담배 폐암,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근데 거꾸로 해봐요. 폐암이 담배 피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인과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바꾸면 안 되고, 두 번째 얘는 시간차를 갖고 일어나는데 얘는 동시에 일어나요. 상관은. 그러니까 상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앞뒤를 바꿔도 말이 되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관이 있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있죠. 보면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날은 코스닥 같이 가요. 여러분 그게 상관이에요.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두 개 한꺼번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면서도 얘가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날은 코스닥 올라가고 내려가는 날은 같이 내려가. 이게 제대로 된 상관이에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갭은 별로 없어요. 뭐 코스닥 대박인데 코스피 뭐 폭박 이거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상관입니다. 아니면 뭐 키와 몸무게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과 모델과 쌍방향 인과 모델의 차이는 뭐냐? 인과 모델은 원인에서 결과로 끝나는데 얘는 원인이 결과로 갔다가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게 쌍방향 인과 모델. 그 다음에 상관하고 차이는 뭐냐? 상관은 무조건 얘는 아까 동시에 일어나는데 얘는 시간차를 가지고 일어나요. 이 세 개가 여러분 반드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 학부생 같은 경우 100%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내가 아까 시험 문제 오늘 시험 그때 내가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잊어먹어가지고 내가 안기로 했는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거 보니까 여러분 되게 간단한데 이제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뭐 담배 폐암, 뭐 음주하고 뭐 간암 이런 거 금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형간염이 걸렸는데 이거는 간암으로 간다. 이건 100% 인과관계예요. 비형간염. 사실 술보다 비형간염이 더 세거든요. 이건 100% 원인이지. 그런데 이런 거는 쉬운데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스트레스하고 우울 이건 여러분 무슨 관계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스트레스하고 여러분 우울은 어떤 관계일까요? 상관. 3번이요? 상관. 아 상관. 상관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아니 투표해 봅시다. 1번 인과관계 있잖아. 아무도 없네. 2번 상관관계다. 자 3번 쌍방향입니다. 내려보세요. 자 이게 만약에 1번은 없어요. 2번으로 할게. 자 상관관계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 있는 사람 스트레스와 우울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은 반드시 우울도 같이 올라가요. 거꾸로 상관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와 우울은 항상 같이 올라가나 내려가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높은 사람이나 우울만 높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요거라고 한다면 뭐냐면 처음에 어떤 일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몸이 아프건 뭐 사회적으로 뭐를 받건 그래서 없던 우울이 생겨. 그런데 그 우울증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리고 몸이 이상해가지고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데 답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사회과학이잖아. 없을 수도 있고 답이 일반적으로 3번일 수도 있는데 2번도 영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울이 되게 우울증이나 이런 멘탈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울증 바로 와버 동시에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 답이 뭐냐? 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논문 쓰실 때나 뭐 할 때 그러니까 우기는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 2번으로 하신 분 2번으로 대답한 사람들은 2번의 논리를 맞게 우기는 거고 3번의 사람들은 3번으로 우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쓴다고 한다. 혹은 아까 상관으로 한다. 뭐를 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논문에 이걸로 썼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인과관계가 아니고 왜 상관으로 가는지 쌍방향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만든 논리를 해야 됩니다. 내 논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멘탈이 약해갖고 그냥 바로 우울 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센시티브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요금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셨죠? 지금 모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도 우울 없는 것 같아. 멘탈 센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안 와요. 그냥 그런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스트레스 받고 막 자살해버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우울 거의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팍 와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번이 조금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 관계없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특히 아까 그 담배 제조사에서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상관으로 놓으려고 했던 건 내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무슨 흡연하고 이게 상관이냐고 인과관계 좀 하고 논문도 많이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관으로 몰아버리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 이거는 이제 4개, 이게 여러분 이거 3개입니다. 그 다음에 4개 경로 모델인데 자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논문을 쓰건 보고서를 쓰건 모델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회귀 분석은 사실 모델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본격적으로 구조 방정식 들어가면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단순한 모델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굉장히 단순한 거. 자, 브랜드 이미지가 이거 뭐냐면 이제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이게 맞나요? 네. 프로덕트 이미지로 가서 이미지로 가서 이게 이제 인텐션 구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되게 유명한 건데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좋잖아요. 내가 만약에 루비통이 있어. 루비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루비통 브랜드 이미지만 가지고도 프로덕트가 좋을 거다. 아 그냥 루비통 딱 보면 그냥 제품이 좋을 거야 라고 해서 인텐션 사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런데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바로 사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으니까 물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인텐션은 구매 인텐션이고 퍼포먼스 인텐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0.7이고 얘가 0.6이고 여기가 0.4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는 게 직접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여러분 아까 직접 효과, 총효과, 간접 효과 나왔는데 보면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카피 안 하셔도 되겠다. 얘는 좀 어려운 게 나와서 그냥 여기 보면 직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가 여기 나와요. 여기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리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인텐션으로 갈 때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 의도로 갈 때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거는 총효과는 여러분 이거 좀 이따 계산할 거예요. 직접효과 플러스 간접효과예요.
자, 이게 뭐냐? 브랜드 이미지가 인텐션으로 가는 건 0.4죠. 그러니까 0.4예요. 그런데 간접 효과는 이렇게 원쿠션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브랜드 그냥 루비통 보고 루비통이면 무조건 좋겠네 그리고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BMW면 그냥 BMW만 가지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0.4인데 이럴 수 있죠. BMW가 좋은 건 알겠는데 물건이 좋겠지? 이거는 반드시 이 단계도 한번 거쳐서 가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게 간접 효과인데 이거는 얘가 0.7만큼 가고 다시 거기서 0.6에 6, 7에 42. 그러니까 이건 곱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0.7만큼 가고 거기서 다시 0.6이니까. 그래서 6, 7에 42. 그래서 0.84인데 그러면 직접 효과 그냥 브랜드만 보고 사야 되겠다 느끼는 거고 간접 효과 브랜드가 좋으니까 물건이 좋겠지?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 라인은요 브랜드 충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브랜드 충성도가 그냥 브랜드만 보고 바로 사버리는 사람들은 할리데이비스처럼 그냥 브랜드 충성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 의심을 안 해. 아예 그냥 브랜드만 가지고 사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브랜드 충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브랜드 이미지는 알아. 이거 뭐 그냥 특히 화장품이 있겠어요. 교수님 질문. 네. 그럼 직접하고 간접하고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0.3, 0.4 거의 비슷하지. 그럼 그 한 바퀴 돌아서 가면 조금 더 충성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지? 간접 효과로 봤을 때 0.4 있잖아요. 직접은 0.49. 40이지. 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4, 2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에는 누구 말을 듣고서 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수치가 높으니까는 내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비슷한 건데 조금 더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 이제 이런 경우인데 두 가지인데 매개 효과는 완전 매개가 있고 부분 매개가 있어요. 부분 매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매개 효과가 없는 게 있는데 자. 완전 매개는 뭐냐면 이게 브랜드 이미지고 프로덕트 이미지고 인텐션인데 IN을 해볼게요. 완전 매개는 뭐냐면 이 브랜드 이미지가 인텐션으로 아예 안 가요. 얘는 아예 직접적인 건 전혀 영향이 없고 얘가 프로덕트 이미지만 완전히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브랜드 이미지만 가지고 인텐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 경우, 내가 그 브랜드에서 모르는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딱 봤는데 되게 남들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막 좋대, 뭐 엄청 좋은 브랜드야. 내가 이거 브랜드 처음 들어. 그럼 어때요? 써봐야지. 일단은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물론 프로덕트 이미지가 써보고 좋다고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사야지.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따지면 리퍼처스 인텐션이라고 재구매인데 재구매 인텐션인데 그냥 재구매로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봤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별로였는데 꼭 이 네 개를 거쳐서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직접적으로 안 가.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고 써보고 해야지. 아니면 프로덕트 이미지에 대한 뭐가 있건 뭐냐면 여러분 특히 화장품이 좀 이런 게 많아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잘 못 믿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비싸게만 하고 이랬을 경우는 프로덕트 이미지를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사거나 아니면 이거 생긴 다음에 이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얘기해 주거나 제공해 주거나 이거는 완전 매개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가고 반드시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합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예를 들면 이건 잠깐 내가 이것까지 설명해주고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홈쇼핑에 있는 건데 충동구매랑 돌아가는 거고 부분 매개는 뭐냐면 직접적으로도 가고 돌아서도 가는 경우야.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다시 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거의 직접 효과가 이런 경우는 거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낮아요. 0.2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놈 같은 경우는 여기가 0.1이나 뭐 0.1 굉장히 낮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얘가 0.7이나 0.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처음에 브랜드 이미지만 가지고도 모르고 실제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홈쇼핑 같은 데도 내가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프로덕트 좋다는 얘기 계속 하거든. 이거 써보시면 뭐 이거 그러면 좋으니까 사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브랜드가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냥 굳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바로도 사지만,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만 가지고도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엔드 이거 가지고 그런데 뭐 루비통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뭐 싸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냥 사지.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0.4라고 하면 이거 0.7이고 뭐 0.6이다. 이러면 직접적으로 그냥 브랜드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뭐 프로덕트 이미지로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를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이런 경우는 브랜드가 좀 유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가지고도 바로 그냥 믿고 사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질 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은요 그 기능 광고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잘 보면 그 BMW도 차도 비싼거나 아니면 굉장히 되게 비싼 차들 보면 그냥 뭐 샤넬도 화장품 나오면 그냥 샤넬 뭐 넘버 5 하면 땡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브랜드 파워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업의 광고들을 보면 기능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브랜드로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주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얘만 유의하게 가고 얘가 유의하게 아예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약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면 프로덕트 이미지가 있고 IN이죠. 이럴 경우는 그냥 매개 효과가 없어요. 이건 매개라는 건 반드시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직접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모델이 썩 잘 됐다고. 이럴 경우 뭐냐면 이 매개 변수 이게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매개 효과는 말 그대로 얘가 매개 효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개 효과라는 거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고 돌아서도 가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안 가고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매개 효과는 두 개가 있는데 아예 가지도 않은 거 우리는 매개 효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개 변수를 선정을 잘못했거나 매개 변수 자체를 그러니까 선정을 잘못했거나 아예 매개 효과가 없는 경우.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모델은 썩 좋은 모델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매개 변수를 내가 꼭 죽어도 매개 변수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매개 변수를 넣는 게 나아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PI가 안 나왔다 그러면 satisfaction 만족도를 넣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브랜드 이미지가 좋으면 어찌됐든 간에 만족도가 뭐 사용한 게 뭔가 만약에 PI가 안 나왔어 그러면 만족도나 아니면 다른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매개 변수를 나오게 하는 게 낫지. 아예 매개 변수 자체가 전혀 안 나오는 것도 의미는 있어. 이게 아예 안 나와버리면 이 변수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얘가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그래서 매개 변수가 들어갔었을 때 매개 효과가 두 개가 있다.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가고 이렇게. 이거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알아. 가락구라고 직접 안 때리고 벽 때리고 치는 거 있어요. 그런 겁니다.
가락구가 더 비싸요. 3쿠션을 때리면. 자, 아무튼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거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아 교수님 그러면 직접적으로 안 가니까 브랜드 이미지는 뭐 인텐션에 영향 안 미치는 거네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고 프로덕트 이미지를 거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 효과가 6, 7에 42.4이잖아요. 그래서 총 효과는 0.4이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을 해줄 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맞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 직접 못 때리니까 형한테 시켜가지고 사주해가지고 때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매개 효과는 형이라고. 형한테 일러가 형 쟤 좀 때려줘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매개 변수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 회사들은 프로덕트 이미지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다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좀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그림 그리면서 그 다음에 조절 인과 모델은 잠깐 여기까지 이거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안 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우주체감 송 선생님 늦게 왔잖아. 물어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가 있어요. 아저씨 꼭 물어봐야 돼. 공부 잘하게 생긴 아저씨한테 잡아가지고 물어봐. 아 없어지. 자,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조절 인과 모델까지 하고 저기 실습을 쉬었다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모델링이 재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밖에서 내가 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엄밀히 따지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 가지고 모델링이라는 얘기를 못 하는데 제대로 된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면 구조 방정식 모델부터 모델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조절 인과 모델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잘 들으세요. 얘도 지금 판이 커요. 제가 이 구조 방정식 모델로만 5과목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SPSS에서 하루에 되게 비싸요. 막 40몇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다 갈 필요는 없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여러분 다 가르쳐드리고 힘든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드리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얘랑 틀려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절 변수라고 해요. 조절 변수라고 하는데 영어로 매개 변수는 우리가 미디에이터라고 하고 조절 변수는 마더레이터라고 합니다. 마더레이터.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왕 홈쇼핑으로 나온 게 홈쇼핑으로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TV 홈쇼핑 광고를 보여줬는데 구매를 하겠죠? 예를 들면 TV 홈쇼핑 광고를 막 신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번호를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사자는 막 구매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 거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매개 변수 있죠. 얘도 연속형이고 얘도 연속형이어야 되고 얘도 연속형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조절 인과 모델에서는 얘도 연속형이고 얘도 연속형인데 얘는 범주형이어야 돼요. 얘가 연속형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판이 엄청 커지니까 아까 그건 오늘 간단한 기본만 얘는 범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조사자가 남녀 간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 광고 보여주는데 구매를 해. 그런데 나는 남녀 간의 그 강도의 차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들한테 하유미 마스크팩 보여주면
솔직히 여자분들 오늘들 관심 있겠지만 아저씨들 별로 관심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확실히 성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얘도 연속형, 얘도 연속형인데 이 남녀 이런 게 우리가 범주형, 이게 남녀일 수도 있고 혹은 국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과 뭐 미국, 중국,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약을 아는 집단과 먹은 집단. 그러니까 집단이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형이에요. 아니면 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집단을 보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쇼 호스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호스트가 들어가냐, 유명한 호스트냐, 뭐 왕영이냐, 아니면 뭐 모르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무튼 남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런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여러분 A고스 할 때 중간에 화살표 보면 절대 안 보여줘요. 뭐냐면 남자 집단하고 여자 집단을 실제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조절 변수는 가운데 화살표가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집단을 쪼개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집단에서 TV, 홈쇼핑 광고가 구매로 가는데 남자 집단에서는 0.3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런데 여자 소비자를 봤더니 TV 홈쇼핑을 봤는데 구매했더니 이거 인텐션이 무려 0.8이야. 엄청 유의해. 그러면 이 광고에 한해서는 그냥 근데 여러분 남자를 섞지 않고 그냥 보여줘 버리면 좀 뭉개질 수 있잖아요, 강도가.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 집단을 했더니 남자 집단에서는 TV 홈쇼핑 보고 감독이 별로 구매하는 게 뭐 별로 의도가 별로 없는데 여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남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아요. 이래서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이 Z라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하고 이렇게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조절 효과가 들어가면 나중에 다중집단 분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중집단 분석. 여기 박사분들 많으신데 박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모델. 자,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어떤 자신이냐? 수업 만족도를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우종필 교수가 강의 만족도 모델링.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의 왜 그러냐면 뭐 학교는 여러분들이 뭐 쓰지만 뭐 학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좀 크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모델링 한번 해봐요. 우리 저기 부회장 같은 경우도 화장품 모델링도 한번 모델링 해봐요. 자, 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어떤 게 있냐? 일단 뭐 물리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강의장에 청소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준다 모르겠는데 다 나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잘하면 우리 다음 학기에 그 우리 전용 컴퓨터실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상계분들은 아쉬워요. 우리 이영원 회장님 나한테 화내더라고요. 우리 졸업할 때 만드냐 그래 할 말이 없습니다. 한 학기 더 내릴 수는 없나요? 그래도 되지.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되겠네. 새 강의장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뭐 한 번 다시 들어 그냥. 자,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아니요, 내가 우리
진짜 우리 3기들 정말 사랑해. 물론 공기도 그렇지만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학교 그 학원이라 했는데 접근성 바꿔야 되겠죠. 학교 뭐 아니면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강사가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 또 미칠 여러분 강의 만들 때 또 뭐가 미치죠? 환경, 접근성. 이 접근성이라고 하지 말고 물리적 환경. 편리성. 네? 편리성. 편리성. 그리고 학원이라면 금전적인 거. 네? 학원이라면 금전적인 거. 가격. 맞네. 그러면 강의 만족도보다는 수업 만족도 해봅시다. 강의가 비슷하긴 하지만 학교를 자 그러면 만족도가 좋으면 재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재수강을 하거든요. 사실 뭐 교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교수는 이제 이런 게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학원이라고 가지고 하면 수업보다 기관 만족도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네. 기관. 아, 편리성이나 기관, 그래, 발견이면 그러니까 기관으로 하는 게 맞아요. 기관. 세종대학교는 세종대학교의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과정이잖아요. 또 과정 만족도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튼 그냥 만족도라고 해봐요. 그러면 재수강을 하면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해서 근데 이것도 다 지금 말이 되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재수강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전이라고 지금 그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 우리 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나 갑자기 또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조만간 우리 6기들 우리 5.5기 말고 그 5.5기 두 분이 오셨는데 어느 분들에게 한 분 계신데 주변에 5.5기로 공식적으로 하기로 하고 6기로 하기로 해서 왜 그러냐면 두 분 가지고 6기로 하기가 좀 그래서 공식적으로 5.5기로 하고 6기 모집하는데 그나저나 내가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목숨 걸어야 돼 진짜. 아니면 그 새로 강의실 얘기했잖아요. 사람 안 모으면 안 해준대. 난 진짜 사심도 없이 내가 진짜 온몸 바쳐가지고 하는데 진짜 정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모델링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내가 우리 학원 학생 우리 다니는 학원 학생들하고 학원에 따라서 학원으로 나눌 겁니다. 무슨 학원? 처음에 우리 지금 학원 다니는 친구들하고 두 번째는 옆에 타 학원 경쟁사 있잖아요. 세종대하고 세종대 빅데이터 MBA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 빅데이터 MBA가 있으면 까놓고 얘기해서 그 학생들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거 세종대 다니는 학생들은 이거 만족도 그러면 우리 뭐 세종대 같은 경우 강사가 없애더라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국민대 가봤더니 국민대 뭐 가격이 좋더라 아니면 다른 이 차이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거 할 때는 그냥 뭐 세종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다른 학교하고 한번 우리가 뭐 국민대나 아니면 뭐 우리 경쟁사인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어요. 아우러브 안 중에 그 친구도 뭐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한다라고 한다면 차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뭐다? 원어브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박사도 실은 여러분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사 회사를 가든 뭐를 하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BMW 모델도 보여줬잖아요. 처음에 여기 있는 게 있어서 만족도 보여주고 해서 이게 어느 게 강하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가 엄청 세게 나왔다. 그러면 이 뭐 강사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줍시다.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 환경이 좀 약해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합시다.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만족도에 플러스로 영향 미쳐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나온다. 우리는 지금 많지. 근데 만약에 어디 뭐 학교가 뭐 여기 MBA가 뭐 1,000만 원인가 이런데 안 가죠. 그럼 이게 낫다. 그러면 장학금 더 많이 줍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MBA는 이거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지 결과가 만약에 세종 하나 이왕 하는 김에 한번 그려봅시다.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만족도 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여러분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학교라고 그러면 여기가 세종대고 건대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세종대 것만 얘기하고 근데 봤더니 세종대는 뭐 강사가 세. 아 그러면 여기가 세고 뭐 편리성도 세고 뭐 이렇게 센데 이거 좀 약하고 우리 이게 세. 근데 건대는 이게 약하고 뭐 이놈도 약하고 건대는 하나만 세다고 합시다. 편리성 맞아.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건대에 비해서 우리 편리성 약하다고 거짓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건대는 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대에 비해서 좀 편리성으로 얘기하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강사가 건대보다 강사가 세다. 그러면 이 강사분들 인센티브 줘서 더 잘하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가격이 센데 얘는 가격이 약하고 우리는 가격 센데 잘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약한데 여기가 세다. 그러면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좀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구전이 약한데 예를 들어서 얘는 구전이 세. 네. 우리는 약간 예를 들면 구전이 약한데 이 건대는 구전이 세. 그러면 왜 구전이 약할까? 그러면 지금 있는 원어분들한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 모바일 뭐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나 진짜 온몸 바쳐가지고 하고 있어. 내가 멋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내줄 테니까 링크해서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보세요 하기가 힘든데 그것도 못 맞춰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 밑에 분들한테 얘기해서 말도 안 먹히는데 부총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좋아. 계급이 높으니까 부총장님하고 바로 얘기하니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게 모델링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하는 과정까지 다 만들어 봐. 이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만든 모델을 가지고 결과까지 써가지고 마케팅 전략까지 써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본인이 잘하는 발표도 하고 이 과정까지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질문. 책이 어디쯤에 있어요? 책이 어디쯤에 있냐고 없어요. 그냥 아니 여기 매개 효과까지 조절 효과는 다중집단 분석이었어.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미디에이터랑 모더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더레이티드 미디에이터랑 미디에이티드 모더레이터랑 이게 어떻게 모양이 적용되고 그 구분의 기준이 뭔지 자기가 잠깐만. 미디에이터는 그냥 매개 변수를 알고 있고 모더레이터는 조절 변수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매개된 조절과 조절된 매개가 있고 매개 변수가 들어간 조절된 매개가 있거든. 네. 그거 들어가면 판이 커지니까 구분 기준은 간단하게 그 뭐예요? 내가 수업을 가르치는데 늦게 와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어봐. 예습담만. 예습하고 하자. 그런 거야? 내가 이거 선수야. 매개된 조절된 매개인데 아니요. 좋은 질문인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한 이유가 그 얘기를 하면 복잡해져 가지고 그런 건데 여기 보면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 부품맥이 완전 맥이 이거고 조절 변수고 여기 보면 매개된 조절하고 조절된 매개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매개된 조절이나 조절된 매개는 이 조절 변수가 범주형만 있는데 연속형으로 또 나눠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연속형일 때는 독립 변수랑 곱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해야 되는 판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좀만 참고 내가 일단 알려주는 것까지만. 여러분 지금 질문한 거 잊어먹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거를 원래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 더 깊이 들어가면 조절 변수가 포함된 매개된 조절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까지 들으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나면 하는 거고. 근데 저희 실제로 박사 논문은 저렇게 조절된 매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실습하고 알겠죠? 혹시 그 부트스트랩 4개 효과도 하십니까? 하지.
근데 아니 잠깐만 내가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내가 이제 교육하는 수준이 뭐냐면 잘 모르는 분들까지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만 조금 따라와주고 내가 알겠어 매개들 조절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많으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 해주는 거고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알려준 것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것들 지금 쉬운 편차가 거야. 크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25분이니까 한 번 쉬었다가 45분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